새로운 시대를 명명을 한다면은 우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팬데믹 테러 시대가 된 겁니다. 팬데믹 테러가 네. 팬데믹 테러 혹은 팬데믹 그러니까 테러든 뭐든 간에 그 위험에 놓치는 팬데믹의 거야. 개연성이 상존하는 운명이 됐다는 걸 상징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예, 그걸 놓고 온 인류를 막 쥐고 흔드는 팬데믹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대 문명의 치명적인 약점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과학 수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이동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그게 국제적 이동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밀집도도 그렇고 아니 지구의 쥐가 5억 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 대형 유인원이 70억 마리야. 그렇지. 그리고 막 모여서 한 천만 개 말이라 그러면 이상하다. 1000만 개체가 모여서 메트로를 형성하고 거기 지하철 막 다니고 막 요만한 데 닥치닥치 앉아가지고 텔레마케팅 하고 있고 또 닥치닥치 앉아서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다른 풍토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24시간 내로 다 움직이잖아요. 다 스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데 과학 자체는 흉측한 놈들이 치명적 바이러스를 하시라도 합성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자 이거 이런 상태라는 걸 이번 사태가 이제 증명한 거예요. 그래, 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은 상시적인 대응 체계를 만들고 물품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한 중요한 몇 가지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째는 이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와 존엄, 그 다음에 이런 팬데믹에 서로 같이 배려해서 함께 대처하는 방법. 이건 하나는 개체고 하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개체와 공동체죠. 거기에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해요. 균형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자가격리 전자팔찌지. 그렇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유발 하라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는데 전자팔찌를 개인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혹은 상시가 아니라 이걸 살 수 있는 데 대한 그 전자팔찌. 그 부분은 격리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징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자팔찌 혹은 조금 더 예방을 해서 나 상시적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 입국자들 그렇게 선택적 혹은 선별적 혹은 제한적 이렇게 해서 그런 전자팔찌 같은 건 사실은 이것은 빅브라더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80%가 찬성하거든. 그러니까 저기요 미국도 우리 주민번호 비슷한 게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잘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살아왔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같으면은 결정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칩도 박잖아. 우리 아직 스마트칩 안 박았지만 주민등록증에 이제 칩도 박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박냐 마냐 가지고 얘기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칩값이 비쌌어. 안 박았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스크를 주민증을 내고 사잖아요. 미국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 그렇죠. 문화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프랑스도 우리가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시민증이 있는데 토론하다가 20대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가 없어요. 또 오블리게이션도 우리는 가면은 주민등록증 내놔 혹은 체류증 내놔 혹은 시민증 내놔 이러는데 그게 오블리게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공개하는 방송에서 젊은 친구가 아주 용감하게 들어와서 내가 다 시비를 가지고 있는데 다 찢어서 던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은 국가 관리의 중요한 말하자면은 통계적 혹은 이 체계적인 그거를 걔들이 체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마스크를 사는데 물론 촬영하긴 하지만 주민증을 보이는 거를 큰 저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개체와 공동체의 균형점을 하는데 중요한 인프라고 이거는 전체주의적 통제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은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했을 때 아마 주민증 도입한다고 해서 김대중이 엄청 반대했을 거예요. 그때 했죠. 근데 이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가 믿고
이 공존을 해왔고 중요한 한국을 안전하게 사는 중요한 중요한 말씀이죠. 시스템입니다. 저는 주민증 이거 그때 전자칩 박냐 맞냐 하면서 주민증 한번 바꿨잖아 우리가 지금 홀로그램 박힌 주민증으로. 제가 그때 전자칩 박자고 주장한 놈에 제가 이렇게 개인주의자인데 왜냐?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 중국을 우리가 옆구리에 두고 사는데. 네, 그렇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분탕치고 범죄 저지르면 대책이 없다. 대책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저야말로 유신을 유신과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서 두 번째 우리 좀 해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각 국가별 의료 안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걸 새로 만들어서 보건 안보지. 보건 안보죠. 그러니까 보건 안보죠. 하이진 시큐리티라는 보건 안보. 하이진 방어. 이거 뭐냐면 마스크, 가운, 보호 장비, 에크모,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음압실. 제일 중요하게는 의사풀과 간호사풀. 그다음에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을 비축 혹은 자체 생산 혹은 자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블럭 예를 들어서 일본과 맺어가지고 우리 마스크 부족하면 너희도 부족하는 거야. 인구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누자. 그 대신에 두 나라가 마스크 생산 라인은 같이 간다. 그렇죠. 그건 한국이 유리해. 그럼 한국에서 같이 간다. 그 대신에 너희는 에크모 가져가.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분업이 믿을 만한 나라들끼리 몇 억 단위에서 딱 그렇게 함대를 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이게 이제 중국이 진짜 잘못한 게 여기서 잘못한 거지. 그렇죠. 이 개땡땡들 어저께 제가 세네 탈출. 그렇죠. 홍보하셨죠. 말씀 좀 해줘요. 아니 중국이 1월달에 막 그 세계인들 세계에다가 문제 없다 막 말이야 이건 그거 하고 막 통계 조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방심하게 해놓고 전부 지금 방금 보건안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만들고 그래요.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세계시장에서 싹쓸이 했죠. 마스크만 22억 장 사들였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의사들 간호원들 입는 그 비닐 가운 그것만 2,500만 장을 사들였다는데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사들여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죽어나간 게 그거 못 구해서 죽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탱크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서 한때 그 부족했었어.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의료보호자인데 근데 우리는 워낙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고 제조업 기반이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라인을 딱 바꿔서 그냥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원자재 중국에서 막는다 안 막는다 했는데 또 수단껏 가져와서 쫙 다 했어요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거 못 막아 중국에. 왜 그러냐면요. 폴리프로필렌 에탄올이에요. 부직. 혹은 폴리프로에탄올 비닐 형태. 전 세계 최강의 원료 생산국이 저희야. 맞아요. 전 세계 페트로케미칼 최강국이 저희.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맞아. 유화단지, 석유화학단지. 중국보다 조금 이제 코스트가 비쌌겠죠. 그렇죠. 그냥 돈이 안 돼서 안 만들고 있었지. 맞아. 필요하면은 그거 멜트블로운인데 그냥 부르면 나오는 거죠. 원단 쫙 나가는 거죠. 맞아. 그다음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요만한 부직포 갖고 요만한 부직 필터, 멜트블로운 부직 필터, K94, KF94 들어가는 거. 뭐 박원순 말에 따르면 5일 쓴다며. 그럼 하루에 요만큼 쓰네. 그러면 제곱센치로 따지면은 10cm, 2cm에서 10cm, 30제곱센치 쓰는 거예요. 원단이 한 폭이 2m씩 됩니다. 공장에서 나올 때. 그게 밑도 끝도 없이 몇 킬로씩 나와요. 그렇죠. 마음 먹고 생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막 잘 적응하고 있고 또 문제도 있고 하고 한데 이런 팬데믹이 돈다. 또 2차 발병을 한다. 그럴 때 이게 지금 우리 유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디스턴스. 디스턴싱. 이 모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에듀케이션, 교육. 교육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근무. 이런 데 대한 이게 최대한 깨어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또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걸 한국이 제일 빨리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일 빨리 온라인 교실부터 해서 저는 그 마스크 앱 그거 한 10군데 이상 나왔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저께 제 날짜에 사는 날짜인데 저 마스크 앱으로 우리 동네 어느 학교에 지금 몇 개 남아있지 보고 가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스크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적응력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사실은 너무 싫어. 저는 구닥다리로 라이프스타일 안 바꾸고 살고 싶은데 여기는 필요해야만 라이프스타일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자기가 직접 적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이 노멀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하고 차이가 없도록 줄여나가는 걸 또 개발하고 이것도 만들어야죠. 이것도 뭐 그것도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거를 네 번째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제 정상적인 상태. 평화시 뭐. 평화시에는 우리가 평화시 라이프스타일 그냥 옛날 살던 대로 살아. 근데 사이렌 딱 울리면 어떤 테러 집단이 바이러스 뿌렸어 팬데믹이야 막 하고 사이렌 엥 하고 울리면은 오케이. 순간적으로 딱 사회적 거리두기 라이프스타일로 딱 옮겨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옮겨갈 때 그 마찰에 의한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듀얼 모드 사회가 이중 모드 사회가 돼요. 그걸 한국인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구축할 그때마다 다시 인생 다시 생각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요 간학할 정도로 이게 영악하거든. 제가 이런 듀얼 모드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엥 하고 사이렌 딱 불면 갑자기 딱 달라지죠. 예. 그 평소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쪽 살더라도 이게 큰 타격이 없는 이 왔다 갔다 모드 체인지를 그런 유연한 전환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제가 한 가지 학교에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대면 수업을 하면 요새 아무리 애들 학식 열심히 한다고 해도 출석률이 한 85%에서 90%예요. 몇 명이 빠져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100%가 다 들어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네. 그다음에 대학원 수업도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직장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한 70% 뭐 75% 이렇게 제한도 있고 굉장히 유연하게 내가 세미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것도 100%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들도 못 가불어. 왜냐면은 로그가 남아있잖아. 뭔 소리 했는지. 뭔 소리 남아있죠. 맞아. 잡아떼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빅브라더가 그걸 오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줌 쓰면 안 되고 줌 비슷한 솔루션이 국산 솔루션이나 해외 솔루션이 빨리 나와야 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줌은 이제 중국 솔루션이. 솔루션 했어. 그래서 그걸 의식을 하고 좀 바꿔보려고. 아니 그럼 내가 중국 욕하는 거 뭐 들으라고 그래야지. 내가 중국 시식이한테 들으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두 가지 쌍발 엔진 이중 모드, 그 노멀 타임 혹은 정상적일 때, 그다음에 비상시. 그거를 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게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내야 되는데 지금 훈련하고 제일 있습니다. 먼저 구축할 나라 중에 하나가 문재인만 없으면 한국이에요. 맞습니다. 문재인 586만 없으면. 저것들은 이상한 놈들이라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 자체가 이 듀얼 모드의 적응성 여부가 국가의 질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국가마다 이건 구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러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주권이 강화돼요. 그렇죠. 국가마다 구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적인 건데 어디에 붙어가지고 그쪽 힘벌어가지고 힘쓰고 이런 거 EU라든지 유엔은 폭망한 거요. 그렇지. 뭐 유엔은 뭐 다른 거지만 모여갖고서 그냥 관료 게임 하면서 글로벌리즘하고 글로벌리스트하고 국경 장벽 허물고 뭐 문화적 특색 허물고 이건 다 폭망한 거예요. 아마 지금 사태에서 가장 아마 이유가 없으지는 않을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 이민자 생존 조약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것 때문에 튀어나온 거잖아. 그것 때문에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질을 하게 되면은 절도 있는 주권과 그 다음에 절도 있는 아주 분명한 컨피더레이션 경제 통합 요 부분이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섯 번째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국가 주권이 강화되면 그럼 이제 국가마다 지 마음대로 뭐 성질 뻗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왜 안 돼? 왜냐하면은
주권 강화된다. 이게 주권이 강화돼도 이 전지구적인 이동이나 이 믹스처, 말하자면 글로벌 믹스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글로벌 믹스처를 계속 가야 계속 문명이 지속을 하고 번영을 하고 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같이 거래하고 같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투명성과 진실에 기반한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자, 되는 거예요. A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맞아, 하는 맞아. 기준이 일본에도 통할 수 있어. 오케이, 중국에도 통해. 그러면은 일이 말하자면 주권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면, 네. 우리 팬데믹 생겼어요. 이거 큰일 난데.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와서 빨리 와서 연구 좀 와서 해보세요. 보고. 이거 우리 옆에 바이러스 연구소 있는데 거기서 혹시 리크된 것 같기도 해. 빨리 와서 빨리 봐. 중국이 못 들어오겠잖아. WHO도 못 들어오겠잖아. 그리고 지금 미국 CDC는 당연하고. 그리고 연구진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도 그렇고. 원인을 봐야 되는데 저 팬데믹 코비드 19가 과연 자연산이냐 아니면 인공이냐라에 대한 판단을 써야 뭐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테러를 했으면 테러 집단을 적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인류 전체를 막 협박하는 팬데믹이 하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의 주권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각 국가가 진실성과 투명성에 관해서 존중하는 그러한 국가가 돼야 돼요. 거기에 적응하는 국가는 계속 번영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만을 하고 속이고 조작을 하고 하면은 국제사회가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저 국가는 믿을 수 없는 국가야. 팬데믹의 위험성까지 있으니까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국가야. 그러면 거리두기가 아니라 차단이 되죠. 차단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7번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진실성 투명성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냐고.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개인의 존엄 및 개인의 자유가 기반이 안 되면 사람이 진실될 수가 없고 투명해질 수가 없어요. 줄 서고 순간적으로 나 딱 바꿔서 위대하신 아버지 수령님 방금 전에 누께서 야 우리 체제가 이랬냐 그랬는데 높은 놈 오면 버텨서 위대하신 아버지 수령님 이러고 일어나는, 그리고 그거 외치는 순간은 정말 히스테리컬하게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게 온 그 얼굴에서 막 그 존경과 흠모의 표정이 막 발산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그런 데서 어떻게 개인이 있냐고. 이게 개인이 없어. 그럼 개인이 없으면 어떻게 진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진실이 없고, 그러면은 다른 국가와 혹은 자기 내에서도 자국 내에서도 엄청난 이제 아마 홍역을 겪을 겁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전체주의와 철천지 원수인데 지금 이게 1차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도 지금 중국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처절한 응징을 받을 것도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중국이 범한 죄를 한번 쭉 꼽아주세요. 자, 검사 첫째, 조성환 교수님을 모십니다. 첫째,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을 했습니다. 뭐 신장도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first 말하자면은 alarm, 처음에 이거는 팬데믹이다, 이거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사람을 공안에 데리고 가서 고문하고 해서 결국 죽이고 쫓아갔어요. 즉 입을 막았습니다. 인권 유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입을 막아서 다수의 인민들을 기만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2개월 동안 국제사회와 중국 사회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사이에 코비드 19는 그야말로 유포됐고 그 사이에 또 세계 시장에서 싹쓸이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이러스가 유포되는 과정을 보면은 중국은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거짓말을 이용해서 방역 제품, 소위 말하면 보건 이것들을 싹쓸이해서 무기화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른 국가는 기만에 의해 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방어력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싹쓸이해서 이 방역 제품이 모자라니까 실제 대응하는데 효율성과 이 기민성이 떨어져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고 확산을 시켰죠.
유럽으로 갔다가 지금 미국까지 갔고 그런 겁니다. 뭐 우리는 했는데 우리는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어린이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먹이를 걸레 같은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잡고 있습니다. 걸레 같은 문팔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다 국제 정치적인 이 책임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얼마 전부터 나왔죠. 중국 국내 이제 중국인들은 야 우리가 제일 위대한 나라야 통계 조제하고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딴 데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지만 참아라. 그러고 밖으로는 야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봐봐 우리 이제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가정스럽게 말이에요. 국제사회에 딱 그 형세를 해요. 그냥 코스프레를 뭐 마스크 부족해 줄게 뭐 방역 줄게 뭐 이러면서 또 주는 게 또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받았어. 우리는 또 아이고 참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챕터를 나눠 가지고 중국이 만든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정리를 할 거 있고 사실은 제가 국제정치학을 하면서는 30년 냉전 종식 이후에 만들어졌던 국제정치학 이론과 교과서들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달라진 거예요. 팬데믹 개연성이 팬데믹 테러 개연성 혹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팬데믹 개연성이 상존하는 그런 현대 문명이 그런 상태에서 국가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한 국가 내에서의 원칙과 번영의 촉도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디커플링 해왔었잖아요. 팬데믹 전에 코로나 그렇죠. 전에도 챕터 1이죠. 챕터 1 디커플링. 그건 미국 정부가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원인은 뭐냐면 야 중국 저거 가만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전략적 고려에 바탕한 디커플링인데 이게 돈 다루는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나 이제 흔히 말하는 커퍼레이트 아메리카 주식회사 미국 돈 다루는 쪽 애들은 기업하는 애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이 대빨만큼 튀어나왔었거든. 돈과 민주당 정치 그다음에 지식. 여기는 야 트럼프 너 돌았냐? 왜 네 맘대로 중국을 적으로 돌려 이러면서 우리는 중국 없이 못 살아. 뭐 그러고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상태가 교착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한 코로나가 퍽 터졌어. 그럼 이제 디커플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국가가 아니죠. 기업이 이제 기업이 자기가 저기 들어가면 죽어. 애플 언제 바꿀 거야? 언제 바꿀 거야?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도 지금 애플 언제 바꿀 거야? 어떤 방식으로 한꺼번에 지금 엑소더스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나와야 되느냐? 베트남으로 갈 것이냐, 인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개개인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무슨 모임이든 조그마한 무슨 저기 단체든 이런 쪽이 이젠 중국하고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절연하지 않으면은 이게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삼성이 스마트한 거야. 삼성이 처음엔 반도체의 핵심 생산 기술 시안인가 어딘가 갈라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랬다 브레이크 걸어버렸지. 저는 그건 트럼프 역할이 크다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김정인이 김정은이 김종인? 김종인 요새 뜨고 있는 사람이 거기 나오네. 그 저기 일본에 아베하고 몇 번 만나고 바로 그냥 한국으로 야 정은아 내 저기 가까이 있는데 한 번 만날까? 트윗 호출을 하고 난 뒤에 저기 트럼프가 그 트윗 호출을 하면서 막간에 왔다 갔다 한 게 사실은 삼성의 세계 최선진의 가장 매머더한 반도체 팽택 공장을 보고 정말 위대한 건축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얏트 호텔에서 이재용이를 등을 탁 치면서 don't join with 화웨이. 나는 그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화웨이와 조인하지 마. 화웨이의 반도체 주지 마. 내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뒤에 있으니 날 믿고 화웨이하고 그래야지 마라고 나는 사인 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올해 1월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의 미중 전쟁이었고 그거는 정부 주도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의 재계는 입이 대빨만큼 튀어나온 중국 디커플링이었는데 이제 우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민간주도 기업주도야 쟤들이랑 비즈니스 못 하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체가 이제 그렇게 디커플링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거리두기. 2년 전에는 내셔널 아젠다를 이제 북핵 없애자, 아마 중국하고 이제 무역점 정리하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떠들었는데 지금은 민관이 혼연일치가 돼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는 새로운 패턴의 중국하고 거리두기가 아니라 디커플링을 하자 이렇게 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은 끝나가고 소셜 디스턴싱이 아니라 지노 디스턴싱이. 중국 거리두기. 사이노 디스턴스. 네, 지노 디스턴싱.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네. 뭐 지금 뭐 상당한 완력을 하고 또 네. 선전을 하고 기만을 하는데 CCP 중국 공산당하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마 폭망할 겁니다. 폭망이죠. 이 어떤 과정이든 어떤 폭력적 과정이든 뭐 과정이든 정신적 과정이든 폭망할 수밖에 없죠. 체제가 폭망한다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한테 계산해야 되는 거는 한반도 분단 구조 깨집니다. 깨지죠. 깨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해 나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네. 우리 골칫덩이 이제 문팔육 이제 뭐 골칫덩이 두 개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골칫덩이인데 이제 문팔육도 골칫덩이고 민통당도 골칫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골칫덩이를 키워갖고 문팔육 골칫덩이랑 싸우게 만들어야 이게 돼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를 일으킨 소재는 중국인데 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한쪽은 완전히 우린 작은 봉우리에서 안아주세요 해서 들어갔고 하나는 박쥐야. 박쥐같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어정쩡한 생각으로 이 팬데믹 테러가 일반화되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우리 방식으로 정확히 이 상황에 이 현상을 인정하고 이 상황을 직면하는 또 진실에 직면하면은 살 게 아니라 더 높은 기회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많아졌는데 예. 저는 이제 폭력적으로 표현하면 예. 중국 침몰하는 중국과 함께 문팔육을 묻어버립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심해 바닷속에 꽁꽁 묶어서 던져버립시다. 네, 예.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